저것 좀 보세요. 강 한가운데 있는 완벽한 모양의 얼음원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걸까요? 그러한 원이 형성되려면 조건도 매우 독특할 텐데요. 집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켜볼까요? 아이스 서클은 아이스 디스크 또는 아이스 팬이라고도 합니다. 얼음원은 소용돌이에 의해 움직이는 수역의 중앙에 얼음이 모일 때 강, 호수, 개울에서 형성돼요. 문제는 무작위 소용돌이는 원형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결정이 종종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물에 모입니다. 그 결과 원형 얼음 디스크를 형성해요. 해류는 이 원반을 멀리 이동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얼음원이 회전하면서 다른 얼음 덩어리나 해안에 부딪혀 완벽하게 둥글게 될 때까지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얼음 서클이 형성되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수역이 얼음으로 덮이면 그 아래로 흐르는 해류가 얼음 덩어리를 깨뜨리고 원 모양이 될 때까지 회전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원반은 최대 15m까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얼음 현상은 페니텐데스라고 불리는데 매우 높은 고도에서 발견되는 설상입니다. 수없이 많고 간격이 촘촘하며 태양을 향해 뾰족하게 뻗은 길고 얇은 눈이나 얼음의 칼날처럼 보여요. 이 얼음 첨탑은 해발 약 4,000m 이상의 드라이 안데스 산맥에 눈 덮인 빙하 지역에서 자랍니다. 어떤 페니텐데스는 높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어떤 것은 약 5m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사람 3명의 키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러한 들쭉날쭉한 구조는 승화라는 과정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녹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이 경우에는 태양이 눈을 먼저 녹이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바꿔요. 즉 얼음이 액체 단계를 건너뛰고 고체 형태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표면의 곡선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승화되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고드름이 형성되는 방식이고 고드름이 태양광선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이유예요. 이걸 토끼 얼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 현상에는 얼음꽃, 얼음울, 얼음 리본 등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토끼 얼음이라고 할래요. 토끼 얼음은 공기가 영하의 온도로 냉각됐지만 땅이 아직 얼지 않았을 때 형성됩니다. 식물 줄기의 수액은 얼면서 팽창해요. 그리고 줄기를 따라 균열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 균열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공기와 접촉하면 얼어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어 리본이나 얼음꽃잎과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나무가 우거진 식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얼음이 더 얇아져 머리카락처럼 생겨요. 이 얼음 형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합니다. 자, 토끼 얼음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른 아침에 그늘진 지역에서 찾아보세요. 새로 얼어붙은 호수나 바다의 표면에 떠있는 서리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워싱턴 대학교의 과학자팀은 북극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 아름다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넓은 들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꽃들 중 몇 개를 녹였을 때 물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얼음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공기는 바다 표면보다 매우 차갑고 매우 건조해야 합니다. 공기가 바다와 너무 다르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물속의 수분을 끌어당겨요. 공기는 습해지지만 잠시뿐이에요. 추위는 이 수증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공기가 이 추가적인 무게를 없애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공기는 결정 하나하나가 얼음으로 변해서 때로는 높이가 최대 7.5cm에 이르는 섬세한 꽃을 만듭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바늘 얼음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중 가장 창의적인 이름은 서리기둥, 얼음풀인지, 얼음성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얼음은 토끼 얼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하지만 좁은 모세혈관을 통해 토양 표면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이 모든 물은 바늘 모양의 기둥 모양으로 얼어붙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조물은 건초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꽤 정확한 설명입니다. 건초가 어떻게 큰 공 모양으로 말려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스노우 롤러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돼요. 바람이 땅을 따라 눈덩어리를 날려보내죠. 구르면 구를수록 더 많은 눈이 쌓여 크기가 커집니다.
스노우 롤러는 롤러가 움직이면서 첫 번째 눈층이 종종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통형이고 내부가 비어 있어요. 이 눈은 지름이 최대 0.6m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기온이 거의 녹아내리고 바닥에 푹신한 눈이 쌓여 있을 때 발생해요. 그리고 눈이 쌓인 표면에 달라붙지 않아야 해요. 바람도 잊지 마세요. 롤러가 구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하지만 롤러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꽤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래서 스노우 롤러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얼음뿐만이 아닙니다. 불도 가능해요. 펠레의 머리카락을 보세요. 이 가느다란 실은 황금빛으로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우면 매우 위험해요. 바람은 때때로 활화산에서 나오는 작은 용암방울을 잡습니다. 이 용암방울은 분출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운반되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유리선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머리카락 용암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가닥은 2m까지 길어지기도 해요. 아직 몸이 다 안 풀리셨나요? 이제 다시 좀 식힐 시간입니다. 2018년 3월 19일 엘라베마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맞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야 했어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엘라베마의 악명 높은 우박 폭풍이었죠. 우박이 쏟아진 후 상점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 앞유리가 깨지고 광고판이 부서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는 등 마치 야만인들이 쑥대밭을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을 정말 흥분하게 만든 건 엘라베마주 컬먼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우박 돌이었는데요. 소프트볼 크기의 이 우박은 크기가 13cm 이상이어서 주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예쁜 거품을 보세요. 이 거품은 인화성이 높고 가연성이 강한 메탄가스 주머니예요. 수중에 갇혀있는 이 가스는 환각적인 풍경과 멋진 패턴을 형성합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아브라함 호수와 같은 북위도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거품은 동물의 사체, 나뭇잎, 식물이 물에 떨어져 박테리아에 의해 섭취될 때 나타납니다.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메탄가스를 배출해요. 하지만 이 현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마세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 메탄 기포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이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파도를 타다가 갑자기 얼어붙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확실히 소름 끼치는 일처럼 들리겠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틀렸어요. 남극에서는 놀랄만한 얼어붙은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도는 얼음이 압축되고 계속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기포가 압착될 때 발생해요. 아름다운 푸른색은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보너스로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2018년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계에 위치한 전설적인 폭포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포효하는 물의 힘에 감탄하기 위해 도착한 관광객들은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포 자체가 얼어붙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물덩어리가 얼어붙는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과 안개가 합쳐져서 흐르는 물 위에 얼음 껍질을 형성한 거예요. 그 결과 폭포를 보고 있으면 폭포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실제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얼음 밑에 숨어 있었어요.